안녕하십니까. 저 수학 가르치는 박건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별로 이게 되게 안 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거울이란 걸 보고 사니까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진짜 수학 안 가르치게 생겼다. 고등학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보통 뭐 가르칩니까? 보통 목에 호루라기 하나 메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죄송. 그래도 그럴 것이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엘리트 체육을 하다 종목이 예상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포환 던지기 갑자기 이 던지기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그래서 포환 던지기 선수 출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공부를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안 생긴 건 알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머리가 되게 좋았나 보다. 네, 전 머리가 별로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저는 대학 갈 때 암기가 너무 잘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압도적인 공부량으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면요. 제가 대학 갈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모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전 과목을요.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왔어. 왜냐면 제가 다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 수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도 해드리고 뭐 자유롭게 질문도 받고 뭐 그렇게 하기 직전에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사실은 다른 과목 선생님이 들으시면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냥 제가 보통 입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때 드리는 얘기지만 올해는 꼭 드려야 돼서 올해는 내년에 고3 되는 학생들은 상황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렇죠? 왜 특별하죠? 바로 28학년 수능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까지요. 2009 개정, 2015 개정 개정해서 오게 된 최근 한 약 15년간의 수능은요. 개정이 돼도 타격이 없었어요. 왜 타격이 없었냐면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빠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계속 수능이 그런 방식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22 개정 교육과정 22개정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28학년도 수능은요. 최근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확히 22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2015개정보다 2022개정이 애들이 교육과정의 양이 더 많아요. 수능은 어떠냐? 수학만 따지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화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적분하고 기하가 빠졌으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탐구가 어떻게 되죠? 모든 학생들이 지금은 사탐, 과탐 두 과목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표면상으로는 사탐, 과탐을 공통으로 하나씩 해서 두 과목처럼 보이지만 걔가 실질적으로 8과목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사과탐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학이 줄더라도 전체 공부량이 늘어요. 국어도 생각해 볼까요? 국어도 화작하고 엄매를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수능을 볼 때 공부량이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좀 실수하거나 운이 나빠서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의 전략을 엄청 잘 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부평을 봤는데 국영수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제가 좀 밝은 데다가 쓸게요. 잠깐 밝은 데다 쓸게요. 밝은 데다가 이건 보이시죠? 네, 국영수의 탐구가 국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 만약에 얘가 전부 뭐 2등급, 2등급, 2등급 되고 5등급, 6등급 있는 거랑 얘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깔려 있는데 얘가 뭐 3, 2, 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간다고 해보죠. 이건 지금 최저합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간다고 치면은 표준 점수 합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로 끊어드리면 이렇게 100점, 100점, 100점 이 두 개 합쳐서 100점이에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냐면 아이들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국영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구를 공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탐구가 공략돼서 잘 되더라도 이 상태면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9평이 아니라 3월 학평이어도 올해 안에 될까 말까가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나왔죠? 국영수를 항상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는 수시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 정시로 가야지. 그럼 내년 정시가 힘들 거니까. 그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에 국영수를 완전 집중해서 3월 학평에서 국영수가 해결된 상태를 받아들이시면 탐구는 금방 해요. 제가 금방 한다는 얘기를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국영수의 탐구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프레임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프레임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수능은요 크게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과 기능을 평가하는 과목으로 나뉩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은 대표적으로 탐구 두 개랑 국어 선택 과목 중에 언매가 있고요. 기능을 평가하는 과목은 국어하고 영어가 있어요. 수학은 왜 어렵냐면요. 지식과 기능을 동시에 평가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죠. 기능은 금방 늘까요? 기능이 금방 안 늘어요.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이 점수가 금방 올라요. 그래서 국어 영어하고 탐구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점수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냐, 수가 많이 드냐? 당연히 국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지금 국영수 등급을 빨리 점검하셔서 올해 겨울 안에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과목이 하나 듣는다 이런 거 선입견 버리세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치동에서도 어떻게 상담을 드리냐면 3개씩 들으세요라고 합니다. 대형 강의 2개에다가 클리닉 해주는 소형 강의 하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3월 말에 국어가 해결된 상태면 그거 재정적으로도 이득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도요. 결국에는 이 28학년도 개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확통 선택에 대한 전략이니까요. 안 넘어가요. 네. 원래 최근 5년 6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 체계에서는요.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선택 과목 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된 수능이 2020학년도 수능인데 2020학년도 수능에서요. 미적분이 학력화 통계보다 11점 유리했습니다. 일단 사고가 좀 났어요. 근데 11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없으시죠? 원전수 11점이. 원전수 11점이면 변환 표준 기준으로 12점에서 13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12점에서 13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변환 표준 점수
5점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왜 흔히 학교 끝 나누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한사성, 뭐 중경, 외시, 건동홍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 한 칸이 5점에서 6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건대 공대 가래들이 연대 인문계를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10점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이 계속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었어요. 미적분이 공부량이 많죠. 미적분 공부량은요 확통의 2배가 아득히 넘어갑니다. 특히나 28번, 30번 킬러 문항까지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공부량이 2배가 아득히 넘어갑니다. 근데도 미적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미적분 하나하나 미적분으로 2개나 3개 틀리는 것보다 공통 과목 빼놓고 미적분 선택 과목만 따졌을 때 미적분에서 1개, 2개 틀리는 것보다 확통 2개, 3개 틀리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점 정도의 이득이 생기면 하나 정도 더 틀리는 거는 미적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서 미적분도 보면은 자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3번에서 30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 29, 30번이 4점짜리 문항인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3개를 다 틀려도 확통에서 28번, 30번 틀리는 것보다 점수가 높으면 미적분을 4점짜리 다 틀리고 3점짜리까지만 다 맞으면 이거는 되게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점수 나중에 미적분 원점수 88.92점의 변환 표준 점수고요. 얘는 확통 92점, 96점의 변환 표준 점수예요. 23학년도 수능은 같았습니다. 할만해 보이죠 갑자기? 근데 24학년도 수능 보시겠어요? 8점이 높았어요. 이때는요 확통 92점하고요 미적분 79점이 점수가 같았습니다. 보시죠? 여전히 높아요 여기가. 원점수 4점이 낮은데도 변환 표준 점수가 2점씩 높았어요. 근데 올해 수능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역전됐습니다. 이게 올해 수능에서 생긴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점수가 이렇게 되면요. 확통이 유리한 겁니다. 공부량이 절반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확통의 공부량의 절반 이하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미적분 비슷하게 공부량을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아니 이거 한 해만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보시죠. 자, 올해 수능에서 특징적인 2가지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가지 말을 첫 번째 확통런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확통런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사탐런 뭐 이렇게 얘기해요. 확통론, 사탐론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작년 수능은요. 미적분 선택 인원이 12,000명 정도 많았어요. 11,000명 정도 많았어요. 11,000명 정도. 작년 수능은요. 근데 올해 실시된 수능은요. 근데 이제 올해는요. 작년보다 응시생 수가 좀 많았어요. 올해 고3들이 황금돼지 때라 그래서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확통이 9만 명 많았어요. 원래도 확통 선택자가 좀 많은 학년이긴 했는데요. 작년 학력평가하고 비교해봤을 때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넘어갔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통이 9만 명이나 더 많았어요. 내년은 어떨 거냐? 저 지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확통이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많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응시자 수가 45만 명이에요. 확통 선택이라니 미적 선택이라니 2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2배였어요. 미적분이 유리해지기 전까지는요. 지금 미적분이 유리할 때도 미적분이 비슷비슷했는데 원래 이런 현상이 있기 전에는 확통을 선택하는 문과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이 이거 2배였어요. 원래가. 그래서 다시 그 2배가 될 거다.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8학년도 수능 때문입니다. 28학년도 수능은요. 수학이 수원수투 확통이에요. 그냥 고정이에요. 전체가 다 수원수투 확통으로 봐요.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죠. 내년 6월쯤에 우리 아이가 이적을 선택을 했는데 등급이에요. 그러면 확통으로 돌려야죠. 왜냐하면 4등급이면 문제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수학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이 안 보이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이 떠오르게 생각하죠. 아 이거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네. 6평에서 4등급이. 그렇죠? 그러면 순간 더 이상 미적분을 공부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러면 미적분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5등급 초반에 5등급에 있는 애들이 대거 확통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확통이 미적보다 2배쯤 많을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올해 어려운 확통, 올해 수능에서 확통이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28번하고 30번이. 근데 제가요 작년 11월에 확통이 어려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뻔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확실하게 못이 박혔냐면요. 28학년도 예시문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의 체계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요. 바뀐 수능이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겁니다라고 미리 예고해줘요. 2년 반 전에. 그래서 올해 4월에요. 올해 4월 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라고 30문제짜리 세트가 하나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28학년도 수능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표되면요. 지금까지 항상 수능 체계가 개정되어 올 때마다 그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면요. 현행 수능이 예시문항의 형태로 조금씩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시문항이 어떤가? 예시문항은 수원수투 확통이 10문제씩 나왔고요. 객관식 킬러 문항으로 확통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객관식 킬러로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킬러급 문항으로 확통이 무조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시문항이 나오고 나면 현행 수능이 예시문항의 형태로 조금씩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확통이 어려워진 게요. 올해 어려워진 게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게 뉴노멀입니다. 수원수투 확통만 보는 평가하는 그런 수능 체계에서 확통이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하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통이 어려워진 거 이거 뉴노멀입니다. 무슨 얘기냐? 표점에서 올 내년에도 확통이 미적보다 유리할 겁니다. 어려워진다고 해서 막 겁먹으시는데 그거는 학생이 문제하고 싸우는 얘기고요.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는요. 전체 흐름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일단 유리한 흐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확통이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워질 거라서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 애들이 타격받는 게 아니라 지방 애들이 타격을 심하게 받아요. 어려워지면.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아요. 통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을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죠? 이공계 진학을 하려는 아이들밖에 없죠. 그럼 나는 이공계든 뭐든 좋은 학교만 가면 내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그래서 확통을 많이 선택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N수생을 한번 생각해보죠. N수생이면 보통 재수생 상승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린 N수생은 현직 대학생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학생인데 학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대 연고대 빼놓고선 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삽니다. 그러면 수능 체계가 바뀐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응시 못하는 수능 체계로 바뀐대요. 언제? 28학년도에. 왜냐면 나는 이공계라서 사탐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수능에서 사탐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막차다.
올해 수능 막차네. 되든 안 되든 일단 볼까? 근데 대학생들의 특징은 수학은 잘해요. 딴 건 모르겠는데요. 걔네가 대학에서 이공계여서 수학을 열심히 했으면요. 고등학교 수학이 되게 쉬워. 그리고 걔네가 과외도 했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잘 풀어요. 아, 그러면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어려워지죠. 왜요? 3, 4등급 하는 애들이 대거 빠져나가서 모수가 줄어드니까 1등급 받기도 빡세졌죠. 아마 등급 컷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죠? 1, 2등급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 인원이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대학생들도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못해도 8,000명 정도 올 겁니다. 그렇다면 미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목동에 오는 게 전 사실 이번이 목동 수업이 예전에 하나고등학교 팀 수업할 때 말고는 처음이에요. 예전에 그 이강학원에서 고등학교 팀 수업할 때 말고는 목동에서 수업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목동까지 오고자 오면서 되게 제 집이 서초동이기 때문에 오가는 길이 되게 멀거든요. 오늘도 막 열심히 운전을 해서 왔는데 오면 와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너무 뻔한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저 상황을 맞닥뜨리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거를 알고 나면 확통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확통을 한다고 치고요. 이게 그래도 확통 설명이라고 안내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확통을 한다고 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내신을 수업하는 거랑 수능을 수업하는 건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아, 똑같은 수학인데 똑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내신은요.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단원의 모든 개념을요. 심화까지 끌어당겨서 강강강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내신입니다. 근데요. 수능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출제위원은 매년 바뀌어요. 물론 2년 연속씩 들어가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계십니다만 대부분 매년 바뀌어요. 근데 왜 경향성이라는 게 유지가 될까요? 학교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년 수학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바뀌는데 그 학교가 경향성이 있대요.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원래. 근데 수능은 그게 유지가 돼요. 왜?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주냐면요. 요 단원에서 어느 정도의 난도의 정답률 몇 퍼센트를 목표로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나가는 게 수능 출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경향성이라는 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이 되죠. 우리가 6평하고 9평을 왜 분석하느냐? 그리고 과거의 수능들을 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느냐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평하고 9평을 분석을 하면 올해의 가이드라인이 뭐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평가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서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6년, 7년씩 써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게 지금 2028학년도 개정이 앞두고 있는데 내년만을 위해서 올해랑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운영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올해만을 위해서, 내년 수능만을 위해서 별도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문항이 나왔다 그랬죠? 28학년도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온 겁니다. 28학년 수능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올해 수능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럼 내년만을 위해서 다른 걸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짬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정의 형태로 경향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죠. 자, 우리가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후배님들 교육과정평가원에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은요, 언제나 1등급 컷의 목표는 92점입니다. 내부적으로 항상 목표가 1등급 컷이 92점이에요. 난도 조절에 실패해서 항상 그게 어긋나지만 언제나 목표는 92점입니다. 4점짜리 2개를 틀리는 상황. 근데 올해 수능을 놓고 보면요. 22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얘는 킬러급 문항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15번하고 21번은 조금 할만하긴 했어요. 그리고 확통 기준으로 28번, 30번이 어려웠습니다. 29번은 조금 할만했어요. 이렇게 3개 틀리면 올해 기준으로 1등급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틀려도 되는 거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몇 번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가 너무 뻔하니까. 수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컷 점수 보세요. 92점, 84점, 76점. 공통점이 뭘까요? 4의 배수입니다. 1, 2, 3등급 정도 되면요. 점짜리만 틀릴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올해 미적분 1등급 컷이 85점이던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4점짜리 3개 틀린 다음에 3점짜리를 실수로 하나 틀린 애가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4점짜리를 안 떨어지면요. 1등급에서 원래 그 동점자 때문에 4%를 딱 안 떨어지고 막 4.7% 많아지면 5.1%까지 가요. 근데 올해 미적분은 1등급이 4.04%예요. 딱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85점이나. 그래서 이게 4점짜리만 틀리는 상황이 돼야 된다. 우리 애가 가끔 3점짜리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2점, 3점짜리를 틀리지 않는 겁니다. 자, 배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2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얘는 객관식 단순 계산 문제를 뜻합니다. 3점짜리를 얘기하는 건요. 주관식 계산 문제와 그리고 객관식 중에서 한 단원 안에서만 출제되는 문제를 3점짜리로 배정을 합니다. 4점짜리는요. 2개 단원 이상을 고려해야 할 때 우린 그걸 4점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점, 3점을 틀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뭐가 덜 됐다. 개념에 약점이 있다. 그래서 계속 2점, 3점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최소 1, 2월은. 거기서 완성이 안 됐어? 최소 여름방학 전까지는 2, 3점짜리를 절대 안 틀리는 상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흔히 얘기하는 말로요. 그렇게 해야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등급 결정의 실제 전략입니다. 잘 보세요. 문항번호를 여기 써놨습니다. 공통에서 15번, 20번, 21번, 22번. 거기에다가 얘는 유형 문제인데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올해도 저는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사고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내년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삼각함수 활용이 나오면 삼각함수 활용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확통을 선택하는 정도로 수학이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삼각함수 활용만 보면은 몸이 굳어요. 문제가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28번, 29번, 30번인데요. 제가 얘네들요.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아요. 15번 투투 그래프 해석 또는 추론. 20번 수원 지수로그 함수. 21번 투투 함수의 극한 추론. 22번 지수로그 함수. 28번 조건부 확률. 29번 통계. 30번 승복조합입니다. 28번하고 30번은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서로 교환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확해요. 어디서 나올지 뻔하다. 무슨 얘기냐? 2, 3점짜리를 틀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1등급은요. 현실은 88점일 거예요.
목표는 92점이어도 이거는 이 중에서 3개 틀리면 1등급, 4개 틀리면 2등급, 6개 틀리는 것까지가 3등급 이런 얘기입니다. 몇 문제 있죠? 8문제 있습니다. 이 8문제에서 우리 애가 몇 개 맞추고 몇 개 틀리는가, 단원도 다 나와 있죠? 네, 그 단원을 얼만큼 연습하고 공부하느냐. 근데 이것도 2, 3점짜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흔들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2, 3점짜리를 해결을 하고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15번, 20번은 그리고 29번까지는 금방 맞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3문제를 맞추면 뭐가 되죠? 2등급.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2, 3점짜리를 다 맞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 밑에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확통이 8문제 나와요. 확통이 8문제 나오는데요. 단원이 3개죠.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 각각의 단원에서요. 28번, 29번, 30번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는 결정이 돼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조합 킬러 유형이 나오고요.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 킬러 문항이 나오고요. 통계에서는 통계적 추정에서 킬러 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28번, 30번이 충분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젠 얘가 어려워질 차례입니다. 얘가 왜 어려워져야 되냐면요. 앞으로 넘길게요. 천천히 찍으셔도 돼요. 네. 여기에 보면요. 제가 28학년도 확통에 대한 얘기를 하나 써놨었어요. 28학년도 확통은요. 통계가 다소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비율 추정이라는 게 15개정에서는 없다가 22개정에도 다시 포함됐거든요. 얘가 2009 개정 때 있었어요. 2015 개정은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비율 추정이 어떤 문제냐? 역대 통계 문제 중에서 최저 정답률 문제입니다. 역대 통계 문항 중에서 최저 정답률 문항입니다. 약간 충격적인 얘기 말씀드리면요. 이건 업계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모비율 추정을 내용까지 파악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강사가 없습니다. 저 빼고요. 저는요. 저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박사과정, 그땐 박사과정이었죠. 지금은 뭐 지방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김동훈 박사를 제가 합치해서 가둬놓고 네. 연구해 알아내란 말이야 라고 해서 모비율 추정이 어떤 내용인지 그제서야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통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가이드라인이 현행에서 28학년도 사이가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이쪽을 향해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가 강화될 차례다. 근데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요. 통계가 접근법이 좀 달라요. 왜냐면 경우의 수하고 확률 고등학교 때 해본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NCR, NPR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개념이랄 게 더샘플 코스 나눗셈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못하죠. 왜? 유형 정리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 저렇게 푸는 거야. 그럼 수능에 그 문제가 안 나. 킬러급 문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킬러급 문항은 언제나 새로운 느낌. 특히 중복조합은요. 애초에 시중에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없어요.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데요. 중요한 건 그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을 관통하는 문제 해석법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요. 사실요, 저는 약간 좀 어떤 생각을 항상 하고 살냐면 다른 데 설명회 얘기 다녀보시면 확통고 유형 정리하면 됩니다. 유형 정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킬러 문항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면요. 사실 그거 본인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강사가 새로운 문제를 바로 풀 줄 아는 그런 자신이 없을 때 나오는 말. 예를 들면요. 유명 인간 강사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작년 6평 30번.
24년 확통 30번.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얘가 어떠냐면요. 막 인강에서 유명 강사고 유튜브에서도 막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수학 강사인데 이 문제를요. 풀이에만 35분을 썼어요. 한 문제. 풀이에 35분을 쓰고 15분 동안 이 문제가 왜 어려운 문제들을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못 풀었으면 못 풀었다고 얘기하지. 왜냐면 전 저거를 4분 만에 암산으로 풀었거든요. 펜을 대지도 않았어요, 전. 그냥 눈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지는 50분 동안 푼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이걸 관통하는 유형을 뛰어넘는 관통하는 풀이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들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풀이법이 저는 정립되어 있고 그 풀이법을 계속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응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살구멍이 있다는 게 필러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언제라고요? 여름방학쯤이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2점, 3점은 나머지는 다, 왜냐면 이게 4점짜리 3개니까 얘네들 3개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 2점, 3점이라는 얘기거든요. 확통이. 그렇죠? 그래서 2점, 3점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 단원 안에서만 출제되는 게 3점짜리까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통계는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통계는 개념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왜냐면 문제가 똑같은 대상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찔러봐요. 굉장히 다양한 조건으로 항상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대상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는 개념을 굉장히 충실하게 가져가요. 여기도 막 그냥 문제만 풀면 되겠지 뭐 하면 못 풀어요.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공부법이 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출제되는 4점짜리는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아니 정해져 있으면 왜 못 풀어? 그게 평가원의 역량이죠. 1등급 받을 만한 애들만 여기서 3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 난도를 조정하는 거. 굉장히 귀신같이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업력이 쌓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1, 2, 3월에 1월 때는 안 끝나고 3월까지 갑니다. 3월 합평 전까지 개념 한번 돌고요. 문제풀이 해서 2점, 3점까지 정확하게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요 3개 문항 주제를 8월 중순까지 하고요. 8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모의평가 수업하는데요. 모의평가 중에서 최근 2년간 적중률이 가장 높았던 강대 X, 강남대상 X 모의평가를 제가 원가로 공급을 해드립니다. 원가로 제가 받으니까. 저는 책으로 남겨먹을 생각이 없어서요. 네. 이거는 저한테 수강하지 않더라도 저한테 당시에 그냥 와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것보다 싸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 X. 그리고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사실. 강대 X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사실. 뭐냐면 제가 그 메가 스터디 러셀에서 출강을 해요. 그래서 메가 스터디에서 만든 자체 모의 평가인 오메가 모의 평가라고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모의 평가에서 어떤 라인을 선택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냥 오메가 블루, 오메가 블랙 이렇게 3개 라인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는 오메가 블랙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엔 그냥 일반 오메가 모의 평가를 할 거예요. 일반 오메가 모의 평가의 장점은요. 유사 문항이 좀 충분히 제공됩니다. 네, 한 회차별로 만들어지는 킬러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이 다른 라인에 비해서 충분히 제공돼요. 그래서 오메가 모의 평가를 메가스터디 오메가 모의 평가를 하나 더 해서요. 시간이 되면 킬러 문항급은 좀 충분히 수업하는 모의 평가 수업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한 세트 풀면 세 문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킬러 문항 덧붙고 유사 문항, 킬러 문항까지 더 하면요. 아마 매 주별로 12문제 정도의 킬러 문항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다른 데서 비교해 보셔도 전 자신이 있습니다만 매주 제공되는 수능 킬러급 문항 제공으로는 단연 으뜸일 겁니다. 네, 저보다 많이 제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은 내신과 다르죠. 내신은 학생들이 매번 시험 때마다 0.5권 분량을 봐요. 그렇죠? 근데 수능은 어떻죠? 세 과목을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신은 강강강강인데 수능은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강약, 중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전체를 다 강강강강으로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요. 가르치는 사람은 신나죠. 가르치는 사람은 신나죠. 근데 애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모는 가볍게 가야 되고 모는 연산만 나오는데 거기를 막 심화 개념까지 막 파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파악해서 개념을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량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산, 아이들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이들 실수요. 시험 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사실 학원을 다니고 싶었어요. 학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붙잡고 괴롭히면서 공부했죠. 근데 저도 연산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거의 모든 어려움을요, 저는 다 겪었어요. 왜냐면 저는 수학 점수가 13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제가 알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 연산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한 연산 클리닉 시스템이 있어요. 제 수강생 전체한테 그걸 적용해서 1, 2, 3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아이들의 집중력, 연상력, 정확도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별도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분석 정확하게 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거 첫 번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제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아직 여기 근처에 장소를 못 잡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과제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다. 커트라인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요. 집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애들 죽어라고 해와요, 그러면. 네. 그리고요. 아이들이 과제를 전부 이렇게 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분석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각 개인별로 어느 단원의 약점이 있는가, 단원이 아니면 어떤 유형의 약점이 있는가, 이런 게 전부 분석돼서 나오고요. 그거에 맞춰서 개인별로 맞춤화된 약점 보강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나온 강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전 과목을 다 잘한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이건 좀 제 자랑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과학경시대회에 동상수상했어요. 지구과학 분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공부 방법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와이프가 이거 뭐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 좋은 건가 하고서 정리하고 있었어. 라고 했거든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그 서울대 화학공학과 나왔고 만 25세에 수학을 받았거든요. MIT. 서울대를 만 17세에 입학했어요. 아내는. 그래서 이거 보더니 야 이게 무슨 좋은 강의냐. 좋은 강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거야. 맞는 얘기죠. 어머님도 이거 다 신경 쓰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결과가 잘 나오면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을 좀 덜 쓰시도록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상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숫자 베이스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보강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금 이 흐름은 확정된 흐름이에요. 학통이 많아진다는. 그리고 올해 3월 학평에서는 여전히 한 요 정도 차이 날 수는 있어도 6평쯤에 대거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과 함께 이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머님들 선택을 배신하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건태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그 제 리플렛 다 있으시죠? 리플렛 제일 뒷면에요. 뒷면에.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 보통 전화번호 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조교번호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번호는 얘예요. 접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이겁니다. 네, 얘예요. 네,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노출되는 게 좀 부담이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도 넣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실상 노출되는 정보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메일이든 문자든 전화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문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제일 무섭냐면요. 선생님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이 문자 진짜 무섭거든요. 이 문자가 진짜 무서워요. 뭐지? 이거 걸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 학교하고 제일 좋은 건요. 작년에 아이들 학력평가 2번 봤죠. 6월, 10월. 이거 등급 원점수 정도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6월 달에는 잘 봤는데 10월 달에는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6월 달에는 범위도 수원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원으로 학력평가를 봤어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일이 없죠. 근데 10월은 어떠냐면요. 아이들이 수투를 공부하고 있는데 범위가 수원 수투예요. 수원을 까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대로 되게 심각한 문제니까 아, 우리는 6월 거니까 6월 그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월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본인이 궁금하신 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해해요. 네. 저만 궁금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아, 그게 지금 클리닉이요. 지금 시간하고 장소가 사실 정확하게 안 잡혀 있어요. 네. 지금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싶은데 사실 학원에서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제가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정확한 건 수요일은 제가 직접 못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조교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은 왜냐면 죄송합니다. 수요일은 왜냐면 제가 그 저녁 수업 직전에 오후에 다른 학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토요일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못 들어가는 건 확정이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조교랑 저랑 같이 하는 건데 교회가 열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조교를 좀 엄격하게 뽑아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 수업 듣는 아이들은요. 저한테 질문도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보통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걸 저한테 많이 하는데 그 조교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가요. 네, 굉장히 실력 좋은 조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어머님. 네. 수요일 반은요? 맞습니다. 1월 달에는 혹시 그 폐쇄된 환경에 있나요? 온라인도 수강이 안 되나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사실 그 수업 영상에 대한 묘한 집착이 좀 있어요. 제가 수업 영상을 되게 고퀄로 편집을 해서 제공하는 걸로 묘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에 달려있는 저 PTZ 캠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요. 저는 이제 저기에다가 플러스해서 AI가 저를 막 쫓아다니는 대로 해요. 저를 쫓아다녀야 커다랗게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잘 촬영을 하는데 모든 수업을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송출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좀 늦게 들어와도요. 지연 생방송처럼 라이브를 쫓아올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찾으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을 것 같아서 제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들을 커리큘럼과 제가 제공하는 프린트 자료를 PDF 파일로 같이 정리해서 제 홈페이지에 쫙 정리를 해놨고요. 아이들이 한 번만 해서 대학 가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번 도전하는 애들도 있어서 3년간 유지합니다. 그건 그러게요. 여기는 어떻게 하지? 그게 대치동에서는 그냥 한 번 수강료 똑같이 차감하거든요. 네, 대치동에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데스크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차감됩니다. 제 홈페이지에 놓은 이유가요. 아이들이 언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정지 버튼 누르고 언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언제 정지 버튼 누른지가 기록이 다 남아요. 무슨 얘기냐? 틀어놓고 자면 티가 나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얘가 제대로 봤는지 허투루 봤는지 제대로 쫓아온 건지 필기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수강료는 여기 데스크 문의해 주시고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관리를 제공하기는 좀 어렵고요. 클리닉에 와야죠. 그거를 따로 관리를 제공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영상이 왜냐면 언제 볼지도 모르니까요. 네. 근데 최소 제가 얘가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허투루 보고 본 척하는 것 같으면 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려요. 네. 숙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80점을 무조건 넘겨야 돼요. 80점을 못 넘기면 뭐 여기 제가 아직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보통은 집에 안 보내고 남기고요. 온라인에선 그걸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 현강을 오셔야죠. 이게 온라인을 제공을 하는 건요. 첫 번째 복습 용도예요. 두 번째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강 참여가 안 되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던 건데 못 오게 되는 상황 아파서 네, 일회성으로 그걸로만 수강하겠다는 좀 제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월 달에 들어올 수 있죠. 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상세 커리큘럼상 앞에 있는 수업들을 포기하고 들어오게 되는 셈이죠. 아니 테스트로 입반을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특징적인 건데요. 저는요 그 기본적인 접근법이 있으면요 쉬운 문제를 풀 때도 보통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필력권 문제를 풀 때도요 접근법이 동일해요. 접근법이 동일해요. 풀이법이 동일합니다.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해당하는 부분에 접근법을 동일하게 가져가요. 어려운 문제를 위한 별도의 개념 같은 건 키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이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하면 똑같은 접근법을 계속 저랑 똑같이 연습하면서
반복에 의한 숙련도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똑같은 방법을 학생이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알아보셔도 됩니다. 올해 은광여고에서 1등 해가지고 서울 의대 붙은 애 있어요. 그 아이가 1학년 때요. 저랑 공부를 했는데 입반 테스트를 떨어졌어요. 대치 시대인지에서. 저희 반에 왔어요. 대치 시대인지에서 입반 테스트를 떨어졌으니까 은광여고에서는 1등급 받기 좀 어려운 상태가 맞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은광여고 전교 1등이에요. 저랑 공부해서요. 1등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입반 테스트 떨어진 애들이 S반보다 높게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런 케이스가 매년 있어요. 작년에 대원외고에서 수학 과목 성적 향상상 받은 아이 제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쉬운 문제를 푸는 방법 그대로 어려운 문제 적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좀 처음부터 듣게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개념 때 사용한 방법이 여름에도 똑같이 가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3, 4등급이 올라가는 게 더 쉬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학생이 본인 고집이 있어요. 2등급쯤 하면. 좀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제 방법을 그냥 다 내려놓고 쫓아올 마음가짐이 있으면요. 반드시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2등급, 1등급 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차라리 3, 4등급, 1등급 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2등급이면요. 약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되게 처절하게 제가 평가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모이면 그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학생한테 설득해서 쫓아오게 만드는 게 좀 관건이긴 한데요. 2등급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되게 약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약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지만 뭐안 해본 건 아닙니다.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제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다 알려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여기에 올 때 마음가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 부원장님이 선생님 간담회에 4분 정도밖에 안 오신다는데 했어요. 라고 올해 이번 주 초에 통화를 좀 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할게요. 분명히여도 할게요. 선생님 일요일날 확통을 열면 학생이 많이 안 모일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투자하는 해예요. 목동에. 내년이요. 제가 목동에 투자하는 해예요. 제가 목동에 처음 왔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목동에서 자리를 잡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해. 학생이 있건 없건 클리닉을 3번 열어서 조교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가는 유류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전 투자 되게 많이 하는 해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는 해. 그리고 저는 내년이 분석해서 말씀드린 대로 통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 내내 확통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는 시기.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거 편하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진행해 드리겠습니다.